자, 거리 공식 이건 리뷰에 안 써도 돼요. 자, 만약에 한 점 x1, y1을 주고 직선 하나를 줬을 때 우리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d라고 한다면 요 d가 뭐였다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대입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지난주 목요일에 한 거라서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 번만 리뷰했습니다. 요 공식, 그치? 얘를 알므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자, 이건 안 적었죠. 그쵸? 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는 예를 들어 직선이 얘들아 이렇게 있어. 평행하다라고 했으니 이 사이 간격은 뭘 잡든 항상 똑같을 거예요. 어디를 잡든. 맞지? 평행하다라는 게 그 뜻이잖아. 그래서 원래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아무 점이나 한 점 잡아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요 점이 뭐 몇 콤마 몇이라고 나온 거예요. 구할 수 있잖아. 직선이 나와 있으면 아무 점이나. 그런 다음에 그 점과 나머지 한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사용하면 끝인 겁니다. 저기 나와 있는 거리 공식. 그렇잖아. 어느 점을 잡든지 간에 거리 공식 써서 구하면 어디를 잡든 똑같은 값 나올 거니까. 그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야. 생각보다 간단하죠. 근데 이조차도 좀 귀찮다라고 사람들이 느낀 거야.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냈어. 자, 만약 평행한 두 직선이 한 놈은 y는 mx 더하기 n이고 한 놈은 y는 mx 더하기 n 다시라면,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써 있으면 방금 했던 이 과정을 거쳐 보니까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n-n-로 구할 수 있더라 인 거야. 공식이야, 공식.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평행한 두 직선이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얘들아 평행하려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완전히 똑같으면 돼요. 대신 y절편만 다르고 상수항만 다르게 일반형에선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아는 공식처럼 쓰면 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상수항끼리 뺀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쉬워. 왜? 저 왼쪽도 상수항끼리 뺀 거거든. 분자가. 이해가 할까? 그래서 앞으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정석풀이도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겠지만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훨씬 더 편하겠지. 됐나요? 괜찮죠? 이렇게 평행한 직선의 거리를 구하는 걸 써먹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삼각형 넓이. 자, 세 점을 줄 겁니다. 좌표 평면에서 얘들아 우리한테 세 점을 좌표로 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우린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풀었지? 중1 때? 뭘 그려? 사각형을 그려라. 직사각형. 그쵸? 그래서 사각형 그려서 직각삼각형 3개를 빼면은 가운데 삼각형 넓이가 남지 않겠냐? 니네 중1 때 이거 했었어. 그치? 했어? 니네 중학교 검정고시 본 거 아니잖아. 그치? 했지, 승교?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고1 버전으로 넘어오면 얘들아, 일단 첫 번째로 밑변을 결정하시면 돼요. 밑변 정하기. 자, 밑변을 편의상 얘로 한번 정해볼게.
괜찮을까? 그럼 두 가지라면 돼. 첫 번째 길이를 구하세요.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지 밑변으로 책정할 거면. 괜찮을까? 그런 다음에 방정식을 세우세요. 누구의 방정식? 요놈의 직선의 방정식. 이유는 간단해. 뭐 구하기 위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서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높이 구하기. 이 흐름대로 가시면 돼요. 세 변 중 아무 변이나 하나 밑변으로 정하고 그놈의 길이 구하고 그 밑변 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나머지 한 점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높이가 구해집니다. 그러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됐니?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공식이 있어. 이름은 사선 공식이라고 해요. 사선 공식. 사선, 대각선을 의미합니다. 또는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는 신발끈 공식이라고 해요. 좀 없어 보이긴 하지. 혹시 들어본 사람 있니? 사선 공식, 신발끈 공식? 없어? 보통 이게 올림피아드 수학 같은 걸 준비할 때 해요. 중학생 때 막 선행 빨리 하고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데 옛날 책 때 보면 나오는데 그냥 지금 정규 교육 과정에는 없는 공식이긴 해. 근데 틀린 공식은 아니야. 있는 공식이야. 수학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세 점이 주어져. 이 점을 x1, y1, 이 점을 x2, y2, 이 점을 x3, y3라고 한다면 요놈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s는 2분의 1의 절대값이야. x1, y1, x2, y2, x3, y3. 다시 처음 썼던 거 한 번 더. 이렇게 쓰는 공식이 있어.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2분의 1에 절대값, 얘들아, 요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야. 그래서 x1, y2, x2, y3, x3, y1. 그 다음에 뺍니다. 뭐를? 반대편 대각선의 곱을. x2, y1, x3, y2, x1, y3. 그 다음에 두 개를 빼서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 때리면 넓이가 나와요. 놀랍게도. 오케이? 근데 쌤 이거 귀찮은데요? 그래도 얘보다는 편할 수 있어. 왜냐면 숫자들 나오면 단순 계산만 하면 되거든. 신발끈 공식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알겠죠? 그렇게 생겨서 그래요. 사선으로 곱한다고 해서 사선 공식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여기까지 괜찮아? 이거 연습하면 이게 훨씬 더 쉬울 거야. 근데 단점이 학교쌤 중에 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매년 그래. 학교쌤의 좀 그 성향을 파악하시면 돼요. 학교쌤이 이걸 소개해줬다 심지어 수업 때 그럼 무조건 써도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갈 거야. 이것도 어찌됐든 곱하기 6번에 더하기 4번에 빼기 1번 또 해야 되고 복잡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를 평행이동 시키자라는 생각을 했어. 우리가 지금 평행이동 뒷단어를 안 배우겠는데 잘 봐. 이런 거야. 얘들아 봐봐. 이거 안 써도 돼. 공간이 저쪽은 부족해서 여기다 쓸게. 얘들아 만약에 여기에 2,2, 3,4, 5,3 이라는 점이 있다고 하자. 요놈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저 공식을 쓰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거든. 다 계속 곱해야 되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얘랑 합동인 놈이 여기에 있으면 되지 않냐? 이 꼭지점이 일로 가는 거야. 0,1. 그런 다음에 그러면 X좌표 얼마만큼 빠졌어? 이만큼 줄었죠? Y좌표도 이만큼 줄었지? 그럼 나머지도 똑같이 이동시켜. 이만큼. 즉 1,2가 되겠지.
얘도 2 빼고 2 빼면 3,2 되겠죠. 3,1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삼각형 하나 만들어지겠지. 이 둘은 합동일 거라고. 이해가요? 이게 평행이동이라는 거야. 다음에 배울. 됐어? 그러면 이렇게 이동시킨다고 넓이가 변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동시키는 이유는 하나야. 뭐 때문에? 야, 요게 0, 0, 0, 0이면 땡큐잖아. 꼭지점 하나가 0,0이면 매우 쉽다고 계산이. 왜? 곱해봤자 0일 거니까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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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다고. 내 말 이해가? 그래서 얘를 이동시키는 거야. 뭐 0,0으로 갖다 치자. 그때 요놈의 좌표가 x2-y2-가 됐다 치자. 숫자 계산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x3, y3가 됐다 치자.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의 절대값 똑같아. 근데 0, 0 곱하는 건 의미 없다고. 그래서 뭐만 남냐면 가운데만 남아. 0, 0 곱하는 건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뭐야? x 좌표랑 y 좌표를 곱하면 돼요. x2-y3- 그리고 y 좌표와 x 좌표를 곱하면 돼요. x3-에 y2-. 요거 빼기만 하시면 돼요. 한 점이 원점 0,0으로 간다면 얘 한 번, 얘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이해가? 그래서 요 응용까지 할 수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네, 자, 1, 2번은 저렇게 아까 적어드렸던 공식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반형인 놈들, 일반형인 거 1제곱 더하기 7제곱분의 상수항끼리 뺀 거의 절대값. 표준형이면 m제곱, 기울기제곱 더하기 1제곱분의 상수항끼리 뺀 거 절대값.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3번처럼 섞여 나오면 뭐 해라? 통일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분수보다는 일반형이 좋으니까 요놈과 두 번째 식의 양변에 4를 곱하고 다 좌변 넘기면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2는 제로가 나올 거니까 마찬가지로 공식을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상수항끼리 뺀 거의 절대값 붙여주시면 된다고. 5분의 10 2가 나오시겠죠. 괜찮을까? 자, 4번 2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이랑 4x 더하기 2y 더하기 9는 0. 야, 둘이 평행한 건 알지만 개수가 다르면 그 공식 못 써. 그래서 2를 곱해서 4x 더하기 2y 마이너스 6은 0을 만들 생각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둘로 공식을 쓰면 돼.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의 상수항끼리 뺀 거 적어주시면 된다고. 그럼 분모가 루트 20이라서 2루트 5가 되고요. 분자는 15가 돼서 유리화해서 약분하시면 2분의 3루트 5라는 4번의 답도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48, 47, 48, 49는 이렇게 답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50번. 자, 50번에는 6,13과 주어진 놈의 거리가 9다. 그러면 표준형으로 쓰면 안 돼. 일반형, 우리가 아는 공식은 일반형이야.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하고 다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대신 K에도 3 곱해진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거리가 9래. 그래서 우리 거리는 루트 4의 제곱 16 더하기 3의 제곱 9분의 절대값 대입 24 빼기 39 더하기 3K까지.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5분의 절대값 3K 마이너스 15가 될 거야. 얘가 지금 문제에서 9였으면 좋겠대. 자, 그럼 분모를 곱해서 절대값 3K 빼기 15가 45여야 되니까 3K 빼기 15는 절대값을 풀었을 때 45가 되거나 마이너스 45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15를 더해서 3K라는 놈이 60이거나 마이너스 30이다. 즉 K는 2 또는 20 또는 마이너스 10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둘의 합이니까 답은 10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됐죠? 네. 자, 51번과 52번 일단 두 문제를 먼저 해봅시다. 자, 우리 직선이 결정되려면 얘들아 지나는 점 하나와 기울기 하나 알려주면 되잖아. 그치? 이 두 문제는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얘는 뭘 알려줬죠? 기울기를 알려준 겁니다. 자, 요놈과 평행하다라는 말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혹시 기울기는 3분의 4 이렇게 구하고 있었으면 반성하면 돼. 일반형에서 평행하려면 얘들아 그냥 앞에 거가 똑같이 생기면 되는 거야. 개수랑 개수가. 그리고 몰라 지나는 점 뒤에 상수항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K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써버리면 저 위에 놈과 평행한 직선이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요 직선이 누구랑 3,1과의 거리가 6이었으면 좋겠대요. 거리 공식 D는 4의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분의 절대값 대입하시면 12-3 더하기 K가 되겠죠? 그게 6이었으면 좋겠대. 분모가 5니까 양변에 5를 곱해주시면 절대값 K 더하기 9는 30이므로 K의 값이 2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9여야 된다가 나오십니다. 그럼 20일 한번 대입해서 4x 빼기 3y 더하기 21은 0. 마이너스 39 대입해서 4x 빼기 3y 마이너스 39는 0.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지실 겁니다. 답은 저렇게 두 개를 다 쓰시면 돼요. 괜찮을까? 됐죠? 자, 두 번째 52번은 요번엔 지나는 점을 줬어. 그럼 뭘 안 준 거야? 기울기를 안 준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뭐 해야 돼? 기울기를 가정해서 써봐야지. y는 mx. 근데 내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거든. 그럼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x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m은 사라지고 y는 마이너스 1만 남도록 하는 거야. 이해갈까?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 근데 얘는 무슨 형이야 얘들아? 표준형이지. 항상 표준형을 쓸 때 뭐라고 했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얘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 수직으로 서 있는 놈. 알겠니? 근데 다행히도 얘는 안 돼. 왜 안 되죠? x는 마이너스 2는 말 그대로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놈들만 다 점 찍어 놓은 거라서 0,1은 한 요 정도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보라색과의 거리는 정확하게 2죠. 2루트 2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안 나오지. 이해갈까?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모양은 아닐 거야.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거야. 니네가 시험 볼 때는 알겠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런 직선, 기울기가 있는 직선만 생각하면 되겠고 일반형으로 바꿔야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일반형으로 바꿔 쓰고 이 직선이 0,1과 거리가 2루트 2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 공식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0,1 대입 0 넣으면 사라지고 1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m 마이너스 1은 거리 2루트 2여야 된다.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양변의 분모를 곱해서 우리 절대값 2로 묶입니다. m 빼기 1 2루트 2에 루트 m제곱 더하기 1. 자, 2라는 숫자는 상수배는 얘들아 절대값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약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변 제곱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은 루트 2 제곱하면 2 돼요. 요놈 제곱하면 루트 벗겨집니다. 2 곱해주면 2m제곱 더하기 2가 되겠네.
다 이항해서 m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1은 0 나와서 결론 m값은 마이너스 1 하나만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마이너스 1. 네, 정리 잘 해주시고 53번 마저 풀고 요거 풀면 쉬는 시간 드릴게요. 네,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얘들아, 둘 중 하나에 k배해서 더해서 능령이다 쓴다고 했어. 그쵸? 처음 하는 거 아니지? 했지? 한 거 맞지?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전개하셔서 일반형으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6k 플러스 2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y 플러스 5k 더하기 3은 제로. 자, 얘가 원점과의 거리가 얼마였으면 좋겠대? 1이었으면 좋겠대. 원점과의 거리 공식 좀 복잡해 보이더라도 요 정도는 써봐야 돼. 고1이잖아. 됐죠? 원점과의 거리 공식 루트 제곱 더하기 뭐 굳이 전개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제곱 분의 야 절대값 대입인데 0,0이면 어차피 날라가. 얘만 남을 거야. 절대값 5k 더하기 3. 걔가 1이었으면 좋겠대. 자, 그럼 양변의 분모 곱하고 양변을 제곱할 겁니다. 그러면 25k 제곱 더하기 30k 더하기 9가 되고요. 분자 제곱하면 분모 제곱은 루트만 바뀌어지니까 이제 계산해 볼게요. 36k 제곱 4k 제곱 더해서 40k 제곱. 자, 24k에 플러스 8k 32k 4 더하기 4 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넘어와서 한쪽으로 다 넘겨서 계산하시면 15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나오네요. k의 값이 네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5분의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3분의 1이랑 5분의 1이 당장에 대입하진 않을 거야, 얘들아. 왜냐면 우리 뭐만 구하면 돼요? 기울기만 구하면 되죠. 그럼 생각을 해. 우리가 쓴 직선은 현재 얘야. 얘를 내가 y는 하고 정리하고 1차항 계수만 본다면, 기울기만 본다면 기울기는 2k 더하기 2분의 6k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그쵸? 여기에다가 이제 뭐 대입하라고? k값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5분의 1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어떻게 되죠, 얘들아?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6이랑 계산하면 3분의 4 분의 근데 0이네 0 땡큐. 됐지? 그리고 k가 5분의 1일 때는 5분의 7분의 5분의 16 나와서 번분수 처리하시면 7분의 16이라는 기울기가 나와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7분의 16이 아닌가? 뭐 잘못 썼니? 답이 뭔가 안 맞다. 53번이죠. 얼마 나와야 돼? 뭐 잘못 썼니나? 뭔가 잘못 썼다. 6k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맞고요. 어디가? 요거 5분의 1 넣으면 5분의 2, 5분의 얼마? 12. 미안합니다. 그럼 12분의 16 나와서 3분의 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기울기의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하시면 답은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남은 거 풀게요. 네, 한번 가봅시다. 얘도 처음 두 문제는 그냥 공식 대입이라서 같이 빠르게 갈 겁니다. 자, 54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라고? 루트 개수 제곱 더하기 개수 제곱이야, 얘들아. 그래서 루트 5의 제곱은 5일 거고 2의 제곱은 4일 거죠. 분의 상수항끼리 뺀 거의 절대값 적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6 답은 2가 되고 끝이에요. 알겠죠? 55번 한 번 더 연습. 자, 분모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3의 제곱에 1의 제곱 써주시면 되겠고요. 절대값 상수항끼리 뺀 거 마6 빼기 k 적어주시면 되겠죠. 걔가 루트 10이다. 자, 분모가 루트 10이라 양변에 루트 10을 곱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가 10 나오시고요. 우리 절대값 벗기면 어떻게 되죠? 뿔만 나오죠. 마6 마이너스 k가 10일 수도 있고 마 10일 수도 있고 따라서 k는 마 16 또는 4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둘의 합 마이너스 12. 자, 56번, 57번 두 문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응용 문제들. 네,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56번은 얘들아 서로 평행하려면 개수가 똑같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2를 곱할 거야, 양변에. 그러면 2x 더하기 4y 더하기 8은 0이 될 거거든. 어차피 공식 쓰려면 개수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2 곱하는 게 정배야, 알겠죠? 그래서 a라는 놈이 2여야 되는 거 확인했어요. 그런 다음에 두 직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거리 공식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상수항끼리 뺀 거의 절대값 적어주시면 거리라고 해서 2루트 5분의 15이므로 유리화하면 2분의 3루트 5라는 답이 얻어지실 겁니다. 그 다음 57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아래 평행사변형이라고 처음부터 제시해줬고 요 둘 사이의 거리니까 구해야지 뭐. 자, 기울기가 2분의 6, 즉 3입니다. y는 3x 마일 콤마 0 지나야 돼 더하기 3. 그럼 얘도 평행할 거니까 마찬가지 y는 3x 3 콤마 0 지나야 돼 마이너스 9.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상수항 차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10분의 12라서 유리화하시면 5분의 6루트 10 이렇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답은 5분의 6루트 10. 정리 좀 해놓으시고요. 잠깐 시간 줄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인 삼각형 넓이에 관련된 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58번 문제를 가지고 내가 풀이를 총 많게 3가지 유형으로 좀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 번씩은 다 보셔야 돼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8번. 자, 3,4가 있고요. 제일 위에 있겠네요. A는 3,4. B는 마일 콤마 2 한 요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C라는 점은 5 콤마 마일 조금 아래쪽에 존재하겠죠. 이런 삼각형. 자, 얘들아 정석부터 한번 가볼게. 뭐를 밑변으로 갈래? 동규야 골라볼래? A, B, B, C, C, A 중에 뭐를 밑변으로 할까? BC. 오케이. 자, 그럼 BC를 내가 밑변으로 잡은 순간 뭐 하라고? 일단 길이부터 구하세요. 길이 어떻게 구하는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빼서 제곱 36 빼서 제곱 9. 그래서 우리 밑변의 길이 루트 45니까 3루트 5라고 얘기할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돼? 요놈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셔야 합니다,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 자, 기울기가 5에서 마일 빼면 6분의 마 3이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실 거야. 그리고 내가 5 넣어서 마 1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분의 3인 것 같아요. 이건 직접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내가 일반형으로 바꾸셔야 돼.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고 다 좌변으로 넘기면 x 더하기 2y 빼기 3은 0이 됩니다. 그럼 이제 뭐 해준다고? 이 직선과 나머지 점 하나 사이에 거리가 바로 높이라고.
이 높이는 직선의 방정식과 3,4라는 저 점 사이의 거리, 그게 높이가 된다. 그래서 높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하시면 5 될 거고요. 절대값 대입하시면 3은 사라지고 8만 남는 것 같습니다. 절대값 있고요. 그래서 최종 답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유리원 마지막에 하면 돼 얘들아. 웬만하면 이렇게 지워지게 줄 거야. 답은 12 나오십니다. 삼각형 넓이 12다. 요게 완전 정석 풀이야. 학교에서 만약에 요거만 설명한다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서술형 문제에서. 알겠죠? 근데 좀 보다 편한 방법 아까 있다 했지 한번 써볼게. 2분의 1에 자 A 순서는 니네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B, C, A 처음 썼던 거 한 번 더. 그러면 2분의 1의 절대값 자 요쪽 대각선들 곱해서 더할게요. 6 더하기 1 더하기 20 빼기 반대편 대각선들 더해서 빼줄 거야. 자 마사 10 마삼 요거 계산하면 12 답 나옵니다. 2분의 1에 절대값에 27 3입니다. 빼기 3 그래서 12라는 답이 나오지. 괜찮냐? 근데 요것 또한 귀찮아서 우리가 뭘 할 거라고 셋 중에 하나를 원점으로 보낼 거야. 그래서 요번에는 셋 중에 하나 원점으로 보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친숙해지면 좋아 얘들아. A-, B-, C-라고 해보자. 자 승규야 셋 중에 누구를 원점으로 보내고 싶냐? A, B, C 중에? B. 오케이. 자 그럼 B를 원점으로 갔다고 치자. 그럼 우리가 기억할 거는 1 더하고 2 빼란 소리야. 모든 점에서 똑같은 짓을 하면 돼. 알겠어? 그래서 1 더하고 2를 빼니까 4,2가 될 거고 1 더하고 2를 빼니까 6,3이 된다고. 그러면 요 놈의 넓이는 2분의 1에 뭐만 하면 된다고? X좌표, Y좌표 곱하고 빼기 Y좌표, X좌표 곱하면 된다고. 요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얼마? 똑같이 12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 개념에서 다 설명한 그 내용 똑같이 간 거고요. 우리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59번과 60번 두 문제 한번 해봅시다. 네, 자, 59번은 전피를 정확하게 안 줬거든. 안 준 이유가 뭐 때문이야? 전피를 안 준 이유가?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행. 그래서 P라는 놈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높이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렇잖아. 우리 평행한 두 직선 나오면 내가 딱 밑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았어. 그럼 삼각형을 어떻게 만들든 넓이 똑같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중학교 때?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전피가 몇 콤마 몇인지 안 줬어. 반대로 말하면 아무 점이나 갖다 써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나는 웬만하면 얘들아 이렇게 생긴 놈 있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두 점 있지? 그거를 웬만하면 밑변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 루트 10입니다.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 높이만 찾으면 되는데 그 높이는 그냥 어차피 평행하되면 아무 점이나 잡아서 거리 공식 쓰면 그게 높이라니까. 그래서 0,0이랑 요놈 사이의 거리를 구합시다. 그럼 높이는 루트 10분의 12가 되시겠죠. 됐니? 그래서 결론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10 높이 루트 10분의 12 그래서 답은 6이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번은 이런 상황이에요. A, B가 이렇게 나와 있고 C라는 놈은 높이가 4인 점들 중 어떤 놈일 건데 삼각형의 넓이가 8이 됐으면 좋겠대.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밑변으로 생각을 할 거야, 얘들아. A, B를 밑변으로 잡을 거야. 얼마냐, 그러면? 밑변 길이?
빼면 2, 제곱하면 4, 빼면 4, 제곱하면 16, 루트 20, 2루트 5 나와요, 요 길이. 됐니? 그럼 나는 점 C가 이 직선 위에 어딘가 있을 건데 그 놈을 잡았을 때 높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 곱해서 16 돼야 돼, 얘들아. 곱해서 16. 괜찮아? 그래서 루트 5분의 8이어야 돼, 높이가. 이해 갈까요? 그래야 2분의 1 했을 때 넓이가 8 될 거니까. 곱해서 16 되어야. 자, 그래서 결론. A, B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2분의 4라서 2거든. Y는 2x 3,3을 지나니까 빼기 3이어야겠네요. 요 직선과 누구? 점 C A, 4라는 놈, 요 둘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분의 8이어야 된다고. 그래야 넓이가 8 나올 거니까 2루트 5랑 곱해서. 됐어? 네. 그러면 일반형 바꿔서 2x-y-4는 0. 그놈과 a, 4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5고요. 절대값 대입 2a 빼기 7 했더니 루트 5분의 8이라는 길이가 나와야 된다고. 됐냐? 그래서 절대값 2a-7이 8이면 되니까 2a-7은 8 또는 마이너스 8이고요. 7 더해주시고 2로 나눠주시면 a는 2분의 15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합니다. 둘의 합 구하래요. 두 개 더하시면 2분의 14 나오셔서 답은 7 나오십니다. 정리하시고 61번 도전해 봅시다. 네, 가봅시다. 야, 세 점을 알면 넓이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잖아, 그쵸? 세 직선이 주어졌으면 당연히 세 점을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저건 세 점 다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연립하셔서. 다 연립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냥 그 다음엔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만. 그래서 편의상 요 놈의 밑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빼서 제곱하시면 루트 16의 1, 루트 17이라는 길이가 나오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높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높이를 구할 땐 조금 편하겠다. 왜? 점 알고 직선 알고 있으니까. 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사용하셔서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17분의 절대값 대입 1 넣고 16 넣으면 17에 4 더해서 21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됐니? 그래서 최종적인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17 높이 루트 17분의 21 2분의 21이라는 넓이가 나오셨으면 잘 푼 거겠습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 개념 정리 하나를 해야 돼서 개념 아까 응용이라고 해서 2번까지 썼을 건데 3번에 좀 적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각의 이등분선.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걸 사용해야 돼요. 자, 자취라는 건 얘들아 흔적입니다. 발자취할 때 그 자취랑 같은 말인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서 점이 움직여 그 흔적들을 연결해보니 뭐가 나온다. 그 식을 써라 라는 거야. 좀 이제 막연하게 설명해 보자면 이런 거야. 만약에 여기가 1,3이야. 내가 이 1,3이랑 어떤 점 사이의 거리가 5를 유지했으면 좋겠어. 니네 이거 하는 게 뭐냐? 컴퍼스 아니냐? 일정한 거리 유지? 그래서 내가 요 점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거리 5만큼 떨어진 점은 많을 거 아니야, 맞아? 그놈들을 다 연결해보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원이라는 게 나오겠죠. 컴퍼스 돌려보면 알다시피. 그래서 이
이 흔적들이 뭐야? 다 자취라고 불리는 놈이야. 얘를 식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인 거지. 요게 다음 단원 바로 다음 시간에 할 원해방정식이라는 놈이야. 그럼 얘도 똑같아요. 어떤 자취를 이루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 자, 각의 이등분선은 일단 직선 두 개가 필요합니다, 얘들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 하나가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야, 그렇다면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 각이 총 4개잖아. 맞아? 그 중에 이등분 될 수 있는 건 첫 번째 요 똑각. 근데 어차피 반대편도 똑같이 각의 이등분 되겠죠? 이런 초록색 직선 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가능하겠죠? 핑크색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맞아? 그때 그림이 나왔으니까 먼저 설명할 건데, 얘들아, x 2개랑 점 2개 더하면, 이거 다 더하면 몇 도야? x 2개, 점 2개 다 더하면 몇 도야? 180도라는 거 눈에 보여요? 그러면 x 하나, 점 하나 더하면 90도네. 그래서 직각이에요. 기억해놔. 각이등분 선끼리는 서로 직교합니다. 수직이에요. 이것도 성질로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요 초록색 선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 내가 여기에는 수많은 점들이 있어. 각이등분선을 이루는, 그치? 아무 점이나 한 점 잡았을 때 특징 하나가 있다. 뭐야? 흰색 직선까지의 거리가 무조건 똑같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중학교 때 우리가 각이등분선이 나오면 이 위에 한 점은 항상 거리가 똑같다라는 성질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직각삼각형의 합동에서. 됐습니까? 왜? R, H, A 합동이라 요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다였다고. 기억나요? 그래서 방금 말한 걸 식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초록색 점을 x, y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야. 이 x, y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위의 직선과의 거리를 d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d1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대입이었다. 그러면 저 직선식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어차피 x에다 x 넣고 y에다가 y 넣는 것 뿐이야. 똑같게 그대로겠죠. 됐냐? 그 다음 두 번째, x, y라는 저 점을 이번엔 아랫직선과의 거리를 구할 거고 걔를 d2라고 합시다. 그러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과의 거리 d2가 루트 a-의 제곱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될 거야. 어이 팔 아파 씨. 됐니? 그래서 어떻다고? 이 둘이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초록색이랑 요 파란색 식이 서로 같다라고 놓을 거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을까? 야, 그러면 내가 이건 어차피 숫자야. 문제에서 숫자로 나올 거고, 절대값끼리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그대로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가요? 케이스가 몇 가지 나와? 2가지 나오지? 그 케이스 2가지 나오는 이유가 초록색과 핑크색 이 2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그냥 서로 같다라고 놨어. 그게 초록색 식이라면 서로 부호가 반대야 라고 쓰는 식이 핑크색 식이 될 거라고. 됐나요? 일단 이론 여기까지 적어놓고 내가 62번 보여드릴 거니까 빨리 좀 적어주세요. 자, 한번 빨리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럼 62번을 예시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직선은 저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냥 뭐 하라고? 한 점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만 얘를 그냥 x, y라고 쓰면 돼. 그래서 요 놈 가지고 각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서로 같다라는 식만 세우면 돼요. 그래서 위의 직선이랑 먼저 세우면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분의 절대값 대입하는 건데 대입 하나마나 똑같이 3x 빼기 2y 더하기 1 나올 거니까 그대로 갖다 쓰시라고. 자, 두 번째로는 아래 직선까지의 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분의 절대값 직선식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 둘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각이등분선 위의 점이 되는 거라고. 자, 분모가 둘 다 루트 13이므로 양변에 곱해서 없애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3x 빼기 2y 더하기 1은 2x 빼기 3y 빼기 4랑 같을 수도 있고 또는 3x 빼기 2y 더하기 1은 요놈의 부호 반대와 같을 수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고. 내 말 이해 갈까? 그럼 이렇게 쓰고 나면 첫 번째 식은 다 좌변 넘기면 x 더하기 y 더하기 5는 0이 나올 거고 아래 식은 5x 빼기 5y 마이너스 3은 0이 나올 건데 얘들아 얘가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쪽에 있는 각이등분선이라고 파란색. 그때 나머지 하나가 반대편 각, 남은 각의 각이등분선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 됐어? 답을 쓸 땐 각이등분선 구하라면 둘 다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우리 아니다. 둘 다 해야겠네요, 얘는. 63번부터 연습합시다. 63번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가봅시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얘들아. 그냥 x, y 잡고 거리 같다라는 식만 세우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위에 놈과의 거리 공식을 쓰면 루트 2분의 저 직선식 그대로 쓰면 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아랫놈은 루트 50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직선식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자, 분모가 5루트2거든요. 양변에 5루트2를 곱하면 주어진 식이 루트2는 약분될 거고 5배의 절대값 x 빼기 y 더하기 3는 절대값 7x 더하기 y 더하기 a라고 나올 거예요. 저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얘들아 간단하게 생각해. 둘 중에 하나는 절대값을 그냥 풀면 돼요. 대신 오른쪽 놈이 그냥 풀리는 경우도 있는 거고 또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갈까? 그랬을 때 한쪽에 몰아서 식을 정리하든 아니면 y는 하고 정리하든 기울기가 양수인 거 찾으라 했으니까 얘는 버리시면 됩니다. 이거 기울기 음수 나오죠. y는 하고 정리하시면. 그래서 결론. 내가 찾던 놈은 기울기 양수 요 놈입니다. 다 좌변 넘기면 12x 마이너스 4y 더하기 3 더하기 a는 0 나올 거고요. 문제에서 기울기 양수인 직선이 bx 빼기 y 더하기 5는 0이라고 했습니다. 4로 나누란 얘기네요. 그래서 3x 마이너스 y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a는 0. 그때 3이 b고 요 놈이 5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a는 17, b는 3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뭐 계산 이상하니 혹시 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64번 풀어봅시다. 쏘리 실수가 있네요. 자 5를 곱했는데 얘는 안 곱했어요. 15죠. 바보같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15가 넘어가면은 뭐 15 더하기 A가 될 거고 여기 15가 될 겁니다. 그러면 A 값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A는 5여야 되겠네요. 5. 그래서 A 더하기 B 하시면 8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정해 주세요. 64번 합시다 빨리. 네, 참고로 요게 더 쉬운 문제인데 한번 볼게. 자, x 빼기 3y-1은 0이라는 직선 L이 있고 L-는 아직 모르겠어. 근데 각이등분성 중에서 뭐가 있냐면 2x 빼기 y 더하기 3이 있대. 이렇게 생긴 2x 빼기 y 더하기 3이라는 요 놈은 각이등분선이래. 그러면 요 각이랑 똑같은 각이 있어서 L-라는 놈이 한 요런 느낌으로 생겼지 않았을까? 식은 모르겠지만 그래야 되잖아. 내 말 이해 가니? 그럼 지금 내가 그려놓은 걸 보니까 얘들아 잘 봐. 중요해. 요 점을 꼭 다 같이 지나가야 되네. 흰색의 교점은 저 노란색도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 각이등분을 하려면. 그래서 흰색으로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두 개 가지고 교점 찾으면 돼. 내 말 이해 갈까? 저 핑크색 점. 자, 그러면 위에 거에다가 3배 해서 두 식을 빼버리면은 5x 더하기 10은 0 나오거든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튀어나오게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오케이. 자, 얘가 중요한 이유가 내가 나머지 하나 찾을 게 바로 뭐야? 또 다른 각이등분선이라며.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래서 중요하다고. 뭐 각이등분선은 서로 직교합니다, 얘들아. 그럼 이 보라색의 기울기는 저 노란색의 수직이어야 돼요. 저 노란색은 기울기가 2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1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머지 찾던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찾게 되는 거야. 식으로 할 게 거의 없죠. 이해가죠? 가려니까 행복해하네. 네, 자 목요일날 질문 제대로 털 건데 오늘 하고 가고 싶은 사람은 오늘 좀 털고 가시고 아니면 목요일에 숙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다 풀어오시면 돼요.